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을 위한 통계학 리뷰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평균값이나 확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평균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한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모집단과 표본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모집단과 표본을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표본을 통해서 모집단을 추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모집단은 우리가 취할 수 없는 값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가정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때 나오는 값들이 이제 확률, 그다음에 기대값 이런 얘기들을 했죠. 그래서 확률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실험하기 전에 나타내는 값이고 일단 실험을 하고 나면 이제 확률이라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확률은 실험하기 전 값이고 그래서 확률은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진 것들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실험을 한다. 여기 뭐 잠깐 밑에 보시면 확률 분포에는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일 유명한 가우시안 분포, 정규 분포, 그다음에 유니폼 분포, 동일한 유니폼 분포, 그다음에 베르누이 분포, 영과 동전 앞면 뒷면 앞면 둘 중에 하나 이거 얘기하는 베르누이 분포.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여기 보면 지오메트릭, 바이노미알, 푸아송 분포, 익스포넨셜 분포 뭐 엄청 많죠. 그 통계에서 저희 많이 쓰는 카이스케어 분포, 그다음에 감마 분포, 베타 분포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실험하려고 하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적정한 분포들을 사람들이 많이 찾아놨고 그걸 우리가 이용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통계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분포 보면 여기 노말 그 가우시안 분포, 네, 정규 분포입니다. 정규 분포. 그리고 여기에 스튜디언트 T라고 되어 있는데 T 분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T 분포. 요거는 이게 처음에 이거 논문을 낸 사람이 필명은 스튜디언트, 난 학생이다 뭐 이렇게 해서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튜디언트 TA 분포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규 분포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정규 분포가 일반적인 것 반면에 일반적인 상황인 반면에 이 T 분포는 그 우리의 실험값 보통 우리 자유도라 그러는데 그게 몇 개냐에 따라서 이 분포가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많은 확률 분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사람들이 찾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경우에는 이 확률 분포를 따를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진행을 하는 거죠. 만약에 잘 안 따르면 확률 분포를 뭐 새롭게 찾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 우도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확률과 우도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보통 우리가 그 라이클리후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이클리후드라고 얘기하는데 이 우도를 저희가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머신러닝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그 방법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근데 우도가 생각보다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들을 봐도 무슨 말이지라는 좀 말이 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말 자체도 우도라고 해서 좀 단어만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인가 싶어요. 그리고 가끔 가능도라고도 얘기하는데 오히려 사실은 가능도? 이게 조금 더 비슷한 말인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우리 우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아마 그 최대 우도법, 머신러닝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말을 좀 들어봤을 것 같은데 최대 우도법, 말 그대로 우도를 최대가 되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 회귀 분석 잠깐 얘기를 하면서 그 오차의 제곱합이 가장 적게 나는 거, 그게 우리 최소 제곱법 이런 말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최소 제곱법, 그다음에 우리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크로스 엔트로피 뭐 이런 말을 좀 들어보셨을 건데 이런 애들이 다 사실은 최대 우도법을 여러 가지 확률 분포에 적용을 하면 같은 내용이 나오는 그런 겁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 최대 우도법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법이고 그러면 최대 우도면 우도를 최대로 하게끔 만드는 건데 그럼 우도가 뭐야? 이제 이렇게 얘기가 돼서 우도가 뭔지 우리가 정확히 좀 알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확률에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확률. 그래서 제가 동전을 던지는데 동전을 예를 들어서 100번 던진다고 해볼게요. 동전을 100번 던진다고 해봤을 때 확률적으로 1이 나올 확률, 동전을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 두 번 나올 확률, 세 번 나올 확률 이렇게 쭉 해서 100번 나올 확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전이 우리가 그냥 페어한 동전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페어한 동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50번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 동전이 앞면이 50번 나올 확률이 얼마가 될까? 그 다음에 앞면이 100번 나올 확률이 얼마가 될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상식적으로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절반, 뒷면이 절반 이렇게 나오겠죠. 앞면이 절반, 100번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많으면 많이 던지면 많이 던질수록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히 한번 숫자를 써보면 아마도 앞면이 나올 확률은 여기 확률입니다. 앞면이 50번 나올 확률은 뒷면도 마찬가지겠죠. 아마도 뭐 한 0.9쯤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9번 나올 확률은 뭐 이것도 0.89쯤 뭐 대충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51번 나올 확률도 뭐 0.89쯤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러면 100번을 던졌는데 앞면이 딱 한 번만 나올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앞면이 딱 한 면만 나오고 전부 다 99번이 뒷면이 나와요. 이런 확률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겠죠. 뭐 0.01쯤 뭐 이렇게 써볼게요. 적당히. 그 다음에 앞면을 다 던졌는데 전부 다 100번이 나와요. 전부 다. 뒷면 한 번도 안 나오고 전부 다 100번이 나와요. 이런 확률도 굉장히 적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아마 표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이렇게 된다. 앞면이 50번 나올 확률은 이렇게 된다. 자, 이거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실험 전 얘기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 확률은 실험 전에 하는 얘기라고 했어요. 실험 전에. 실험 전에 만약에 100번을 던진다면 만약에 실제로 던져서 앞면이 뭐 한 3번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확률이란 말은 없습니다. 확률이란 말은 없고 그냥 3번 나온 거예요. 끝이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확률이란 건 던지기 전에 만약에 던진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보통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요거에 비추어서 우도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우도는 헷갈리니까 저도 좀 생각을 하면서 써야 되는데 똑같이 이쪽에 그 앞면이 몇 번 나오느냐 이걸 얘기를 할 거예요. 한 번, 두 번 해서 쭉 가다가 50번 이렇게 쭉 가다가 100번 이렇게. 아까는 던지기 전에 요거는 실험 후라고 보시면 돼요. 실험 후. 요거는 실험 전. 자, 아까는 던지기 전에 50번이 나올 확률이 얼마가 될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실제로 던졌어요. 실제로 던졌어. 50번이 나왔어. 50번이 나왔어. 진짜로 50번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때 동전이 여기에 나오는 건 뭐냐면 동전이 과연 그 앞면이 나올 확률과 동전 하나가 여기는 50번이 나올 확률이라고 그랬어요. 요거는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있었겠죠. 원래 동전 하나당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내가 실험을 진짜로 했어요. 진짜로 했으면 50번이 앞면이 나왔어요. 50번이. 그러면 이거는 아마도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었을 가능성이 제일 높죠. 2분의 1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아마도 얘는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이 이 정도 됐을 거야. 앞면이 나올 확률이 0.5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거는 가능도라고 제가 한번 써볼게요. 가능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와닿지 않은데 극단적으로 제가 동전을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전부 다 앞면이 나왔어요. 100번이. 전부 다 100번이 앞면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동전은 과연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을 원래 했을 때 과연 0.5, 0.5였을까요? 0.5, 0.5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건 아마도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을 재보면 아마도 앞면이 100번 나왔다는 건 아마도 이거 앞면이 나올 확률이 0.9인
찌그러진 동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찌그러질 동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험 후에 실제로 100번이 나온 거예요. 이랬을 때 과연 동전이 2분의 1이었다면 이렇게 나왔을까? 아니면 동전의 확률이 이렇게 나왔으면 이렇게 나왔을까? 이런 가능성을 거꾸로, 이거는 동전의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고정이 된 거죠. 이건 동전의 하나를 던졌을 때, 동전 하나를 던졌을 때 확률이, 앞에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고정이 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50번이 나올 확률이 얼마가 될까? 49번이 나올 확률이 얼마가 될까? 51번이 나올 확률이 얼마가 될까? 이런 얘기고, 거꾸로 여기는 실제로 이게 50번이 나온 거예요. 50번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동전이 하나를 던졌을 때 이게 2분의 1일지 3분의 1일지 0.7일지 0.9일지 이걸 모르는 상태라고 보는 거죠.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거꾸로 역으로 얘를 추적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동전을 우리가 실험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해요. 하나는 동전이 2분의 1 페어한 동전이에요. 0.5씩 딱 나오는 동전이에요. 그리고 딱 던지기 전에 과연 50번을 던진다면 어떻게 될까? 아니 50번 다시 100번을 던진다면 과연 몇 번 나올까? 몇 번 나올까? 이걸 예측하는 게 확률에 관한 얘기고, 거꾸로 실제로 이 동전이 앞면이 몇 프로 나오는지 뒷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상태예요. 이걸 모르는, 이게 어떤 동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떤 동전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실험을 해봐야죠. 실험을 해봤더니 실제로 만약에 50번이 나왔어요. 실제로 100번을 던졌더니, 그러면 아마도 이거는 2분의 1일 거야. 2분의 1일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실제로 100번이 나왔어요. 던졌더니 100번 던졌는데 앞면만 100번이 나왔어요. 이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거는 아마도 앞면이 나올 확률이 뭐 0.9보다 더 크죠. 0.99쯤 될 거야. 0.99쯤 될 거야. 이렇게 예측을 해서 거꾸로 동전을 던졌을 때 이 동전이 앞면을 나올 확률이 얼마고 뒷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인지를 예측하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실험 전에 하는 거고 얘는 실험 후에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요걸 저희가 우도라고 합니다. 우도, 가능도. 과연 50번을 실험을 100번을 던져서 50번이 나왔는데 이 50번이 나오게 됐을 가능성은 얼마였을까? 만약에 이 동전이 페어한 동전이었다면, 굉장히 높게 나오겠죠. 이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50번을 던져서 실제로 이거였으니까 얘가 이거일 확률이 제일 높죠. 이거일 확률이. 근데 만약에 거꾸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정상적인 동전이에요. 근데 앞을 던졌더니 100번이 나왔네? 100번이 나왔네? 그러면 역으로 얘일 확률은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얘일 확률은 굉장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0.9가 아니라 아마 0.1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게 확률하고 우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비슷비슷해서 굉장히 헷갈리는 개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게 실험 전에 우리가 뭔가를 예측하고 있는 거냐, 실험 후에 뭔가를 예측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험 전이라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예측하고 싶은 게 확률이고, 실험 후라면 이미 던졌기 때문에 이게 50번이 나올 확률, 100번이 나올 확률, 이건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50번이 나온 거예요. 실제로 50번이 나왔어. 그렇다면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얼마? 일부러 제가 확률이란 말을 안 쓰고 가능성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확률하고 헷갈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했더니 50번이 나왔네. 그렇다면 이 동전이 페어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그 다음에 100번이 나왔네. 그러면 페어할 가능성이 얼마가 될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역으로 보면 여기서는 동전을 2분의 1로 고정을 하고 얘네들이 변하고 있죠. 여기는 실제로 이 값이 고정이 되고 얘가 변하고 있습니다. 동전이 얼마일 가능성이, 이걸 모르는 거죠. 이게 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분포로 그리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자, 이게 위에 있는 게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거고
밑에 있는 게 우도를 나타낸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여기에 보면 여기도 무게라고 돼 있고 여기도 무게라고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그래프가 지금 같은 그래프라는 거예요. 같은 그래프.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할 때 이거 수식으로 써도 나중에 우리 정규분포 보면 이 수식으로 써도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물론 연속분포라서 이게 면적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되는데 고정이 뭐냐면 이 그림이 고정. 이 곡선이 고정된 거예요. 곡선이 고정된 거죠. 곡선이 고정됐다는 건 뭐냐면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다. 이걸로 고정됐다는 거예요. 이걸로 고정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던져보는 거예요. 던져봤더니 50번 나올 확률, 50번 나올 확률이 이만큼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번 나올 확률은 이만큼이네. 한 번 나올 확률은 거의 없네. 100번 나올 확률도 거의 없네.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프를 지금 이렇게 보는 거죠. 곡선이 고정이고 x값이 50번, 지금 여기는 무게라고 돼 있지만 그 우리가 측정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우리 주사위 동전 앞면 뒷면으로 보면 50번이 나올 확률이 이렇게 가서 여기네. 30번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네. 70번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굉장히 확률이 적구나. 100번도 확률이 굉장히 적구나. 요게 요 그래프죠. 요 그림이죠. 지금 왼쪽에 있는 이 그림입니다. 요 그림을 그대로 그래프로 그려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가능도를 한번 볼게요. 지금 가능도는 그림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지금 고정이 뭐냐면 요게 고정이에요. 이미 관측을 했어요. 관측을 했더니 실제로 50번이 나온 거예요. 50번이. 실제로. 여기도 관측을 했어요. 실제로 50번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냐면 보면 곡선이 예를 들어서 이게 1번 곡선이에요. 이게 2번 곡선이에요. 곡선이 바뀐다는 얘기는 뭐가 바뀌는 거예요?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1번 곡선은 얘가 만약에 2분의 1이라면 0.5로 할까요? 0.5라면 2번 곡선은 뭐 0.7. 이런 식으로 동전이 하나를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즉 기준값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기준값이. 그래서 고정된 게 뭐냐면 실험치예요. 실험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50이 나왔네. 그러면 만약에 내가 1번 곡선이었다면 만나는 점이 여기죠. 이렇게. 만약에 2번 곡선이었다면 만나는 점이 여기예요. 이렇게. 가능도가 더 올라갔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실제로 1번 곡선이 만약에 0.5고 2번 곡선이 0.7이었다고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는 50으로 하지 말고 70으로 할게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 제가 던졌더니 70번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가능성이 뭐가 있냐면 이 동전이 만약에 0.5였다. 그러면 1번 곡선을 그려놓고 보는 거예요. 이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이 0.7이었다. 그럼 2번 곡선을 놓고 그려보는 거죠. 그리고 가능도를 따로따로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만약에 이게 70번이 나왔는데 이게 고정이에요. 나왔는데 1번 곡선이었을 가능성은 요만큼 되는 거죠. 만약에 1번 곡선이었다면 이렇게 70이 나올 가능성은 요만큼이었을 거예요. 만약에 2번 곡선이었다면 얘가 지금 현재 70이 나올 가능성은 요만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곡선이 바뀌니까 가능도가 바뀌는 거죠. 고정이 된 값에 따라서 우리가 이 값이 나올 경우에 이렇게 될 가능성, 이렇게 될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곡선을 여러 개를 그려보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추론을 했을 때 과연 이 동전은 앞면이 나올 가능성이 이거였을까요? 이거였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만약에 1번 곡선이었다면 0.2쯤 되고 2번 곡선이었다면 0.7쯤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가능도가 높으니까 우리는 아마도 얘는 2번 곡선이었을 가능성이 많아. 2번 곡선이었을 가능성이 많아.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2번 곡선이라는 거는 얘는 동전을 한 번 던지면 아마도 확률이 0.7일 가능성이 많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전은 찌그러졌어.
이렇게 예측할 수 있죠. 이 동전은 찌그러졌어. 이렇게 예측할 수 있죠. 만약에 이게 우리 실험치가 70이 아니라 50이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이게 70이라고 하면 50 여기에 실험치가 나타나죠. 그럼 여기하고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2번 곡선하고 만나는 점은 여기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번 곡선하고 만나는 점은 여기가 될 거예요. 자, 그럼 1번 곡선하고 만난 점이 더 위에 있죠. 가능도가 높다는 거예요. 아, 네 실험치가 50이었으면 아마도 1번 곡선을 따를 가능성이 많아. 그러니 아마도 1번 곡선이었을 거야. 1번 곡선이었을 거야 라는 의미는 뭐죠?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이 0.5였을 거야. 이런 뜻이고 아마도 동전이 페어했을 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면 확률 얘기는 뭐냐면 하나가 고정된 뭐 예를 들어서 평균이라든가 우리 분산이라든가 혹은 이 동전을 하나를 던졌을 때의 확률이라든가 이런 게 고정된 상태에서 100번을 던지는 실험을 했을 때 과연 몇 번 나올까? 과연 100번을 던지는 실험을 했을 때 이쪽 x 값들이 나오는 확률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거죠. 그러면 곡선은 고정이죠. 고정이라는 얘기는 앞면이 나올 확률은 0.5야. 이렇게 고정이 된 상태에서 x를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x를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면 50이 나올 확률 이만큼, 60이 나올 확률 이만큼, 70이 나올 확률 이만큼, 30이 나올 확률 이만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이 고정이 됐을 때 내가 50번이 나올 확률 얼마, 70번이 나올 확률 얼마. 이거는 실험 전입니다. 아직 던지지 않았어요. 100번을 아직 던지지 않고 던진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입니다. 반면에 밑에는 던졌어요. 실험을 해서 실험값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제로 70이 나왔네, 50이 나왔네 이렇게 실험값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실험값이 이렇게 나온 마당에 뭐가 바뀌는 거죠?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이 0.5였을 가능성이 얼마였을까? 0.7이었을 가능성이 얼마였을까? 0.8이었을 가능성이 얼마였을까? 이걸 따로따로 다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려놓고 보니 얘가 제일 높죠? 그래서 너는 요걸 따르겠구나. 그래서 요게 나중에 우리가 최대 우도법 이거를 얘기할 때 뭐냐면 얘네들 실험치를 고정해 놓고 이 곡선들을 여러 개 그려보는 거예요. 여러 개 그려보고 얘가 제일 높네? 그러면 나 2번 곡선을 취할게. 요거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우도를 최대로 만드는 곡선을 취하자. 우도를 최대로 만드는 곡선을 취하자. 그 말뜻은 뭐죠? 내가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인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인지를 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100번을 던져갖고 몇 번 나오는지를 체크를 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도를 최대로 만드는 곡선을 취하자. 즉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인지를 결정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게 훨씬 유용하죠. 현실적으로.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우리가 유용합니다. 동전을 딱 받았는데 얘가 찌그러진 건지 안 찌그러진 건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100번쯤 던져봐서 앞면이 한 53번 나왔네. 그러면 우도 그림을 그려보고 얘는 아마도 0.5쯤 됐을 거야. 그게 우도가 가장 높게 나와. 그래서 우리가 최대 우도법 이거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제가 이 그림을 잘못 그린 것 같아요. 여기 압이 아니라 생각해보니 여기가 압이 아니라 그림을 잘못 그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짝이 안 맞죠 지금?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이네요. 앞면이 나올 확률.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짝을 맞춰보면 얘가 동전 하나가 앞면이 나올 확률이 교정이 되고 요게 변하는 거죠. 요게 변하면서 계속 실험치를 변하면서 실험이 되는 거고 얘는 뭐죠? 얘가 앞면이 나올 확률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고정이 된 거예요. 실험 후에 나 50번 나왔어. 이게 고정값. 얘는 이게 고정값. 헷갈리죠? 다시 그림을 깨끗하게 그려볼게요. 여기 확률 얘기해 볼게요. 여기 우도, 가능도 얘기해 볼게요.
확률은 고정값이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 앞의 확률. 고정값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올 확률이 예를 들어서 0.5다 이렇게 결정이 돼 있는 상태죠. 우도는 뭐가 결정이 되는 거냐면 우도의 고정값이 앞이 나온 수. 그래서 50.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50 이렇게 할게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실험 전, 얘는 실험 후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고자 하는 값은 뭐냐면 그때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마치고자 하는 값은 뭐냐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한 번 나올 확률, 두 번 나올 확률, 50번 나올 확률, 100번 나올 확률, 그리고 이 확률을 쭉 쓰는 거죠. 내가 맞추고 싶은 건 뭐냐면 몇 번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으냐, 요거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으냐, 여기가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렸으면 여기가 한 번 나올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50번이 나왔으니까 얘가 앞면이 나올 확률이 0.1 가능성이 얼마냐, 0.2일 가능성이 얼마냐, 0.3일 가능성이 얼마냐, 0.5일 가능성이 얼마냐, 쭉 가서 1.0일 가능성이 얼마냐, 이렇게 여기가 가능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앞면 나올 확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앞에서 봐온 함수 개념으로 한번 볼게요. 함수는 인풋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자, 얘 같은 경우에 확률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인풋 값이 뭐죠? 앞면이 나올 횟수. 한 번 나올래? 두 번 나올래? 세 번 나올래? 100번 나올래? 이게 들어가는 횟수 X값이 되는 거예요. 인풋값. 그래서 얘 집어넣으면 그때의 확률, 얘 집어넣으면 그때의 확률, 얘 집어넣으면 그때의 확률, 얘 집어넣으면 그때의 확률. 이걸 보겠다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죠. 얘도 인풋 아웃풋이 있어요. 인풋 아웃풋이 있는데 들어가는 인풋 값이 뭐냐면 앞면이 나올 확률이 0.1이냐, 0.2냐, 0.3이냐, 0.4냐. 즉 앞면이 나올 확률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집어넣으면 여기에 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도. 그래서 들어가는 값이 요거일 때는 요거일 때는 요거일 때는 요거일 때는 요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가 던져봤더니 50번 나왔는데 그러면 아마도 그 동전은 0.5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0.1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겠죠. 이건 굉장히 낮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립니다. 똑같이. 그런데 변하는 값이 얘가 고정이고 요 x 인풋 값이 요겁니다. 우리가 던진 횟수 몇 번 나왔을까? 요게 변하는 거고 그때 요게 함수값. 요게 우리가 생각하는 함수죠. 근데 우도는 거꾸로 요게 이미 고정이에요. 고정이고 얘가 변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굳이 이걸 그래프로 따로 그리지 않고 인풋 값을 확률로 0.1, 0.2, 0.3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같은 그래프로 보면서 요렇게 요게 변하는 거 요걸 찾는 게 훨씬 더 명시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림을 볼 때 얘는 x를 집어넣으면 y가 나오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아이인데 얘는 x를 집어넣으면 y가 나오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 이게 고정이니까. x를 집어넣으면 y가 뭐예요? 이게 계속 변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x가 요 만나는 점이 여기였죠. y가. 두 번째는 만나는 점이 여기입니다. 이렇게. 요 y 값이 계속 변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확률과 우도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확률은 실험 전, 우도는 실험 후. 확률은 고정값이 뭐냐면 앞면이 나올 확률이 0.5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이미 잘 만들어진 동전인 거죠. 그때 실제로 실험을 했을 때 그럼 50번이 몇 번 나올까? 20번이 몇 번 나올까? 이걸 예측하고자 하는 거죠. 거꾸로 얘 같은 경우에는 동전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실제 실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앞면이 이만큼 나왔네? 이만큼 나왔네? 그렇다면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였을까? 0.1이었을까? 0.2였을까? 0.3이었을까? 0.5였을까? 이거를 가능성으로 보는 거죠. 가능성으로. 왜냐하면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이 0.5라고 해도 무조건 100% 50번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률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예측하기 위함이야? 이 앞면이 나올 확률을 예측하기 위함. 여기 x값, 이 x값을 예측하기 위함이다. 얘는 이 x값을 예측하기 위함이다. 실질적으로 개념은 우리가 이 확률 쪽 개념이 이해하기도 쉽고 잘 익숙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거죠. 실험값을 보고 그 동전이 얼마나 페어냐를 예측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 머신러닝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분석에서는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거는 실험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실험치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얘가 과연 어떤 상황에서 이게 만들어졌을까? 어떤 상황에서 이런 실험치가 나왔을까? 이걸 예측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에서는 이 우도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네. 우도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뒤에서 또 한번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도하고 확률 이 개념이 사실 설명을 드려도 그렇게 한 번에 딱 와닿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자세히 계속해서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간이 내서 우도 조금만 더 정리를 한번 해보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소 제곱법 우리 배웠어요. 명칭은 안 배웠지만 최소 제곱법이라는 걸 배웠어요. 뭐죠?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으면 직선을 찾기 위해서 요거 다 요 편차를 제곱해서 싹 다 더한 다음에 n분의 1로 나눠준 거를 최소로 만드는 w를 찾자. 이게 최소 제곱법입니다. 최소 제곱법. 그 다음에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나중에 하다 보면 딥러닝 같은 거 하시다 보면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거를 배울 거예요. 크로스 엔트로피. 뭐라고 배울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배울 거예요. 최소 제곱법은 연속형 데이터를 우리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 여기 x값도 연속, y값도 연속 이럴 때 이 직선을 찾기 위해서는 최소 제곱법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범주형 데이터, y값이 범주형으로 되어 있을 때 y값을 범주 1이냐 0이냐 맞추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써야 된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많이 배울 거예요. 그리고 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제가 자세하게 수식으로 증명은 하지 않겠지만 나중에 얘기를 해보면 사실은 둘 다 최대 우도법이에요. 최대 우도법. 뭐 이걸 이제 뭐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로그도 취하고 음의 로그, 그래서 최대니까 최소 뭐 이렇게 해서 음으로 뒤집고 이런 것도 하지만 결론은 최대 우도법입니다. 결론. 똑같이 아까 말했던 그 우도 찾는 방법, 최대 우도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실험치가 주어졌을 때 이 곡선이 제일 좋아, 이 곡선이 제일 좋아, 이 곡선이 제일 좋아. 당연히 제일 높은 이 곡선, 얘는 여기죠. 얘는 여기입니다. 이 곡선, 1번 곡선이 제일 좋아. 이 곡선을 찾자는 거고 이게 최대 우도법입니다. 모든 거는 이 최대 우도법으로 정해지고 실제로 분포가 연속형 같은 경우에는 정규 분포를 따르죠. 정규 분포를 따르고 그 다음에 범주형 같은 경우에는 1이냐 0이냐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베르누이 분포, 이항 분포라고 할까요? 이항 분포 따릅니다. 우리 분포를 어떤 걸 따르느냐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내용에 따라서 이미 거의 결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따른다고 가정을 하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네.
이거를 최대 의도법을 쭉 전개를 하면서 얘를 적용하면 이게 뭐가 나오냐면 최소제곱법으로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요. 수학적으로 증명 가능합니다. 얘를 여기다 적용하면, 분포를 여기다 적용하면 크로스 엔트로피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얘기할 때 연속형일 때는 이걸 쓰세요. 얘일 때는 이걸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아니에요. 실제로는 전부 다 최대 의도법을 쓰세요. 근데 왜 결론이 달라지냐면, 결과가 왜 달라지냐면 적용하는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하는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다 적용하면 결론이 얘가 나오는 거고 여기다 적용하면 결론이 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신러닝에서 그 흔히 말하는 코스트 펑션이죠. 이 직선을 찾기 위함, 어떤 직선이 가장 좋으냐 이거를 찾기 위함일 때 무조건 최대 의도법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대 의도법. 근데 분포가 연속형인 경우에는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 범주형일 때는 이항 분포를 따르니까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실험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데이터 분석할 때 실험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럼 요 곡선이 좋니, 요 곡선이 좋니, 요 곡선이 좋니 이거를 찾자는 거죠. 곡선 찾기. 이게 최대 의도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의도가 생각보다 좀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실험 전이냐, 실험 후냐. 데이터 분석에서는 실험 데이터가 주어진 거기 때문에 실험 후의 값이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앞에 거는 절대 확률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 실험 값이 몇 개가 나올 확률이 높으냐 이걸 보는 거라면 의도는 실험치가 주어진 상황에서 그게 원래의 동전에 나올 확률이 얼마였냐 이걸 역으로 예측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확률과 의도는 물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차이점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이 확률 분포하고 검정 통계량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